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고 여러 강연을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꾸준하게 쓰고 싶은데 그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였습니다. 왜 꾸준히 쓰고 싶냐 라고 물어보면 연말에 내 노트가 거의 채워지지 않은 채로 남아있는 것이 보기 싫기도 하고 꾸준히 하는 습관을 통해서 뭔가 성장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시고요. 그래서 오늘은 기록의 관점에서 꾸준함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며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제 기록 경험과 아직 쓰여지지 않은 책 이라는 컨셉으로 노트이자 책인 더 스테디북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꾸준함이 무엇이며 어떻게 기록하면 좋은지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왜 꾸준히 기록을 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는 기록을 21년 넘게 해왔지만 기록을 반드시 해야 한다 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저는 꾸준하게 기록을 하냐면요, 제가 깨달은 결론은 이렇습니다. 꾸준하게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꾸준히 기록하는 게 아니라 나의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꾸준히 기록한다 라고 말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록을 보통 안 하시는 분들 중에 정말 극히 드문 경우긴 하지만 본인의 삶이 만족스럽고 행복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즉, 내 삶을 잘 살고 있으면 굳이 기록을 안 해도 되죠. 그런데 저처럼 기록을 좋아하거나 무언가를 기록을 좀 하고 싶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대부분은 본인이 어떤 고민을 갖고 있거나 인생에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를 직면하고 있거나 어떤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싶어 하는, 즉 지금 내 현재 상태와 내가 되고 싶은 상태에 이 간극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간극을 천천히 줄여나가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게 기록이고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심리대조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기록을 하지 않고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게 되면 내가 도달하려는 미래의 내 상태와 지금 현재 상태의 갭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 미래의 상태를 위해 나아갈 노력도 잘 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내 현재 상태를 직시하고 내가 원하는 미래의 모습이 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지 순서대로 밟아 나가는 과정 속에서 성취감이나 만족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많은 오해가 발생하는데요. 오차를 줄이라 라고 얘기하면 오차를 줄이는 게 아니라 내가 되고 싶은 것, 해야 하는 것, 해야만 하는 것 등과 같은 이야기들을 잔뜩 써놓고 마치 강제적으로 아이를 다루는 부모처럼 자기 자신과 소통하지 않고 굉장히 폭력적이고 일방적인 방식으로 자기를 몰아붙이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과정에서 무엇을 어떻게 기록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태로 자기를 일방적으로 푸시하기 시작하면서 자기에 대한 오차를 발견하긴커녕 오히려 자기에 대한 강박이나 자존감 하락, 재미없음 등을 경험하며 결국 꾸준함은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그걸 꾸준하게 지속하기 위해서 제가 제안하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이 책입니다. 더 스테디북은 ISBN을 받은 정식 도서이고요. 안에 내용물은 아직 쓰여지지 않은 책이라는 컨셉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노트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면 노트라고 할 수도 있고 책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자세한 스펙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이즈는 4/6 변형판이라고 해서 가로 약 13cm, 세로 약 19cm입니다. 이 사이즈가 A5보다는 살짝 작고 B6보다는 큰 사이즈라서 너무 작지도 않고 너무 크지도 않은 딱 들고 다니기 좋은 사이즈이고요. 표지는 종이 하드 커버 형식으로 되어 있고 FSC 인증을 받은 종이를 사용했으며 수성 코팅 방식으로 PVC가 전혀 들어가지 않은 친환경 방식으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색상은 4가지가 있는데요. 크림 화이트, 모카 베이지, 애쉬 그레이, 클래식 블랙이 있고요. 페이지 수는 192페이지 내지는 100색이고 앙상블 E클래스라는 만년필이 사용 가능한 국내산 고급 종이입니다. 내지 디자인은 도트로 구성되어 있고 페이지 넘버링, 코너 라운딩, 180도 펼쳐짐이 가능한 기본기가 탄탄한 노트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도트이지만 상하 좌우에 이렇게 굵은 점을 하나씩 찍어놔서 표를 그린다거나 양식을 그릴 때 내가 이 점을 가이드로 해서 좀 수월하게 그릴 수 있도록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다는 게 참 좋은 점인 것 같고요. 가름끈, 뒷면 포켓, 사용자 편의성을 위해 히든 밴딩 처리된 밴딩까지, 액세서리로는 그리드 가이드와 스티커 10종까지도 있습니다. 이 그리드 가이드를 추가 구성품에서 사실 수 있고요. 이 각 칸마다에 내가 그릴 수 있는 가이드를 여기 간단하게 팁도 알려주고요.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행 가이드까지 같이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가이드가 하나 있으면 내가 그리고 싶은 양식을 자유롭게 그릴 수 있어요. 그리고 추가 구성품 중에 스티커도 있는데요. 주 단위 스티커도 이렇게 있고 날짜 스티커도 있고요. 요일 스티커도 있고 월 스티커도 있고 습관 추적, 가치, 우선순위,
뭐 트래커, 리마인더 등의 요 키워드 스티커가 따로 있고 같이 독서노트에 활용하기 좋은 이 독서노트 스티커가 있습니다. 게다가 요 컬러 스티커도 따로 있어서요. 이렇게 스티커를 하나씩 떼서 내가 인덱싱 할 때 기록하면서 양식에 맞춰서 붙여서 쓸 수 있도록 그런 컬러 스티커도 있습니다. 내부 컨텐츠는 노트를 다 쓰고 나서 내가 작성한 내용들을 목차 페이지 형식으로 구성해서 다시 볼 때도 편하게 도움을 주고요. 추천 도서 페이지를 통해서 다양한 책들을 소개하고요. 글쓰기 주제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써야 하는지 글의 소재가 고갈되었을 때 영감과 아이디어를 줍니다. 그리고 주간 회고, 계획 수립 루틴 가이드, 즉 케어 리듬이라는 걸 제공하는데요. 이걸 통해서 내 지난 시간을 돌아보고 앞으로 미래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나만의 루틴을 만들어가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더 스테디 북은 단순히 이 노트 안의 컨텐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다양한 외부 컨텐츠와 연결이 가능한데요. 일주일에 한 번씩 스테디 저널링 클럽, 펜앤북 클럽, 철학 클럽, 주간 회고 클럽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클럽들을 이용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고요. 이 노트를 만든 코코 저널링께서 직접 실험해서 만든 다양하고 유용한 여러가지 양식들을 PDF 파일로 제공합니다. 왜 이런 커뮤니티나 양식들을 제공할까요? 그건 바로 꾸준함, 더 정확히 말해 오차를 줄이기 위한 꾸준함, 즉 우리의 취향과 선호가 다양하므로 그것에 맞는 다양한 양식이나 커뮤니티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책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온오프라인의 커뮤니티 프로그램과 별개로 여러분 자신을 좀 세밀하게 관찰하고 그 관찰한 내용들을 꾸준하게 지속하고 싶다 라는 분들을 위해서 이번엔 제가 재미있는 한 가지 쓰는 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오차를 줄이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방법은 바로 관찰 일기입니다. 관찰 일기를 쓰는 건 굉장히 쉬운데요. 주제를 정하고 그것에 대한 관찰 기간과 예상되는 결과값을 미리 설정해 보고 실제로 관찰한 뒤에 관찰 결과까지 요약을 하는 겁니다. 한 단계씩 알아볼게요. 관찰 주제에 대해서 써줍니다. 관찰 주제에 대해서 쓸 때 좀 헷갈리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제일 먼저 추천드리는 건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각자 생애 주기와 또 본인의 선호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달라지는데요. 학업, 건강, 직무, 육아 등 각자의 우선순위가 있죠. 그래서 이 우선순위를 골라서 자신의 주제를 정하셔도 되고요. 이거 말고 다른 주제를 잡고 싶다. 수집이라 그래서 본인이 좋아하는 것, 영화나 드라마 혹은 음악, 미술 등 본인이 수집하고 싶은 어떤 좋아하는 카테고리 하나를 주제로 잡아서 이 주제에 상정해도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객관적 실체, 시간이라든지 소비라든지 아니면 운동량 아니면 횟수 등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나를 더 관찰해보고 싶다라고 할 때는 이 객관적 실체를 이쪽 주제로 잡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주제를 잡을 때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독서와 유튜브의 창작 영향 정도 라고 해서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해서 저의 관찰 주제를 잡았고요. 그 다음은 관찰 기간과 예상값을 적는 겁니다. 관찰 기간의 경우 일주일을 잡아볼게요. 제 예상값은 이렇게 잡았는데요. 관찰 기간은 일주일 정도를 줬고 저의 예상값은 챕터 한 2개 정도의 챕터를 읽은 뒤에 한 편을 만들 수 있는 아이디어 그리고 또 나머지 아이디어 3개 정도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예상값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관찰을 할 건데요. 관찰을 할 때는 데이 1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제가 어떤 책을 읽었다. 책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읽었다. 하고 이때 간단한 기록, 아이디어 없었음, 에피소드 구성에 도움 안 됨. 이렇게 해서 데이 2 이렇게 쭉쭉쭉 나가서 마지막에는 데이 7까지 가는 겁니다. 제가 관찰 기간을 일주일로 잡았으니까 하루씩 관찰하는 것도 괜찮고요. 내가 만약에 1년을 잡았다 그러면 1개월 단위로 관찰해도 되고 분기 단위로 관찰해도 되고요. 상관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나만의 관찰 데이를 작성해서 관찰 기록을 쌓고 마지막에는 관찰 결과를 작성해 주시고요. 관찰 결과에서는 결과값, 실제 일어난 결과값이 어떻게 되는지 에피소드 2편 아이디어 획득, 이 결론 파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결론 파트에서는 실제 나온 이 결과값을 바탕으로 내가 처음에 기대했던 예상값보다 결과값이 어떻게 다른지를 이 차이를 파악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내가 예상했던 결과값이 실제 결과값과 일치하는지, 오차가 있었다면 어느 정도 오차가 있었는지를 체크해 보시고요. 오차가
가능하다면 그냥 숫자로 감이지만 어느 정도의 오차가 있었는지, 그래서 오차 범위가 50%였는지 혹은 1%였는지 등과 같이 나만의 오차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는 관찰을 계속 할 건지, 아니면 관찰을 그만두고 뭘 바꿀 건지, 아니면 새로운 관찰을 할 건지, 내가 유지할 건지 수정할 건지, 아니면 주제를 다시 바꿀 건지 등과 같은 최종 결론을 내립니다. 이 관찰 일지에서 제일 중요한 건 처음에 예상값을 설정하는 것과, 그리고 실제로 일어난 결과값과 그 결과값의 오차를 통해서 결론을 도출하는 것, 이것이 관찰 일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자, 그리고 꾸준히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관찰의 힘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수 있는 관찰 일기 형식입니다. 여기서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오차가 많이 발생하든 적게 발생하든 스스로를 너무 자책하거나 자만하지 마시고, 내가 예상한 결과값과 실제 일어난 값이 얼만큼 차이가 나는지를 그냥 객관적으로 바라보려고 노력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그것을 정말 줄이고 싶다면 무조건 오차를 줄이겠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오차를 줄이고 싶은지부터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줄이고 싶다라는 대답을 듣게 되면 그때부터 줄이는 실험들을 하면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어떠셨나요? 우리는 무언가를 굉장히 꾸준하고 성실하게 하는 것을 좋게 평가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선하다고 평가받는 그런 것들을 우리 모두가 의무적으로 꾸준히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록도 바로 마찬가지이고요. 여러분이 정말로 기록을 꾸준하게 하고 싶은지부터 물어보시고, 단지 꾸준하게 하기 위한 꾸준함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반문해 보시길 바라고요. 여러분이 상상 속에 생각하는 여러분과 실제 현실에서 행동하는 여러분의 오차가 얼만큼 발생하는지가 궁금하다면 오늘부터 아주 작고 사소한 것들을 관찰해 나가시면서 여러분을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기록 생활과 여러분의 소중한 하루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